하는 안정적인 진보정치의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후에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진보정치가 계속해 성장을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물론 현재로서 어려운 시기지만 그 수평을 부족한 것은 좀 가능한 거 아니냐, 성과적 측면들을 자칫하면 이수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규정이 아닌가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어떤 의미로서 실패를 부정하는 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구체적인 규정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다음에 질문 중 사실은 이제 평가가 그렇게 평가되는 게 맞냐, 이건 이제 우리 내부에서 지금 이제 토론회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일단 토론 과정에서 그런 의견들을 개진하고 의견들을 모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셨듯이 그 한계에서 3번 정도가 이제 딱 통합진보당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에 대한 평가를 좀 언급된 항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어쨌든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문재인 당이 사실 이렇게 거의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재인 개인력도 별로라는 상황이고,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인 입장이긴 한데, 필요하다고 보면은 이제 당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이제 평가의 대상으로 충분히 좀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평가가 돼야지만 이제 이번에 토론을 할 과제이긴 한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향을 해야 되는 노동 중심의 정당이라는 어떤 상이냐, 이렇게 인과관계가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국민주당 얘기한 부분에서 이런저런 따져보고 짚어보면 우리가 새로운 정당을 만들기 좋아하는데 민주주의 한다는 건 이게 힘이지 않습니까? 이게 빠지면 막 사람 없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수모노동 정치추진위원회 이런 예중적인 툴을 만들고, 그 속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진짜로 정치 가를 키워낸다.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말하면 우리 조합원들과 함께 일상적 정치 실천을 하는 진화하는 과정, 보람, 이런 것들을 총화로서 이제 누가 대표적으로 뽑힌 거죠. 검증을. 이런 식의 이제 이론적 설정하고 있는데 실험을 한번 못 해봤어요. 민주로서 그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다는 그야말로 뿌리가 튼튼하게. 특히 이제 저는 이 계산이 이제 사업장보다는 사업장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철도 정도 굉장히 큰데도 잘 안 돼요. 그런 데는 이제 산업정책, 철도 정책으로 들어가면 그 이제 노조 가지고 이제 당과 직접 하면 되기 때문에 일상적 의미의 정치 실천단 갖고는 잘 안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디냐면은 사실 우리 조합원들이 살고 있는 동네, 그래서 저는 좁게 말 동네라고 생각하는데 실현 가능성 있는 이제 동네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굳이 얘기하면 이제 그래서 민주주의적 비스름한 그런 식의 이제 말하면 이제 공간들을 말하면은 민주노총에 주도하고 당원들이 모이고 지역의 주민들이 모이고 이런 식의 뭔가 이제 소통의 공간 또는 이제 문화의 공간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지역마다 특수하게 만들어질 수 있다 한다면 그 속에서 그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얼마든지 이른바 정책적 그 지역 차원의 이제 정책 의제랄지 또는 사회 의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싸운 노동계 의제나 또는 정당의 의제를 가지고 가능한 거고 사람들이 있고 또 돈이 많이 따라오거든요. 이 정도면. 그 속에서 말하자면 누군가는 예를 들어서 누구다. 그럼 누군가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저희 연맹도 지금 한 20년 이상 되는데 현장 리더십하고요. 중앙 리더십을 거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깨놓고 얘기하니까. 근데 따라면 다 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큰 대의에 다 동의하고 이렇게 잘 만들었다 칩시다.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현장이나 중앙의 리더십 지도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사는데 지금 노원구에 사는 것 같으면 그러면 노원구를 중심으로 해서 네가 총대내고 포스트에서 이렇게 공조직이 좌판 깔아줄 테니까 정당과 우리 연구가 단체로 이렇게 다 모을 수 있는 해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명 중에 한두 사람들은 이거 그거 왠지 얘기하는데 나 진짜 갈 거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실제로 이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찍어보니까 벌써 몇 군데 포스트가 가능해요. 만나봤더니 이런 식으로 전현직의 리더십들, 현장의 조합, 일단 작은 단위든 큰 단위든 현장 조합원들 검증된 리더십들은
그 정치라는 영역으로 딱 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마땅히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굉장히 훌륭하고 검증이 된 동지들이고 사실 서구유로 가봐도 정치한다는 사람들 노조 간부 출신 되게 많은 것은 이런 코스를 거쳐왔기 때문이죠. 노조 지도자라는 게 그냥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종의 이제 섭섭한 이제 정치 비슷한 것이 있고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왜 못했던가 그 다음에 한다면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데 이게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따져보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구상한 데 있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민주정 차원에서 이제 실사구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아이디어고 저희 연맹에서 해보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설본부에서 위원 그 부부장 말씀하신 게 사실 저는 이제 용기가 없어서 참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는 그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민주노총이라는 상징과 민주노총과 이제 어떤 그 통합진보당 그러면 이 일반 국민들은 똑같이 본다는 사실을 우리 부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우리 조합원도 똑같이 봐요. 아주 심하게 얘기해서 제가 현장 토론을 쭉 가면서 저는 이제 통합진보당이라는 생각도 다르고 뭐 어떻게 얘기하고 싶지만 얘기 꺼낼 분위기도 안 되고 꺼내봤자 욕만 실컷 먹습니다. 말하자면은 민주노총 이퀄 통합진보당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좀 심하게 얘기 아까 이제 공무원 정치인들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이제 진보 정치 관심 있는 많은 유권자들은 그냥 뭐 이렇게 진보 정치 비슷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통통성인 거죠. 현재 이렇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 조합원들도 그런 식의 판단과 정서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현재 사정특특위에서 새로운 어떤 일을 크게 도모하려고 했을 때는 민주노총 이름으로 그런 일반 유권자나 일반 조합원들의 정서에 말하면 정확하게 맞닿는 그야말로 성찰적 반성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이런 것들이 노골적으로 진솔하게 이따만한 대자보 형태에서 내려갈 필요가 있겠다. 그러면서 그런 반성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성과돼 있지만 한계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 한계 부분을 딱 붙잡고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새로운 모습을 해보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달라.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정말 울림이 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이런 과정을 하는 데가 어디냐면 새정치특위다. 이렇게 넌저시 좀 끼워넣기도 하고 이런 과정이 좀 있어야지만 새정치특위에서 하는 것이 그냥 정치위원회 정도 몇몇 정치 담당자들끼리의 이제 담론이 아니라 조금 더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분위기. 참고로 우리 산하의 공공연구노조는 조합원이 한 5, 6천 되는데 정부출연연구소 공공연구노조에서 어떤 단위보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 실천 사업을 오랫동안 했어요. 뭐 구의원대 내고 등등등. 지금 이제 거의 망했는데 그 집행부에서 중지비를 열어가지고 공식적으로 공공연구노조 이름으로 조합원에 사과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이번에 굴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하자는 사람으로서 사과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이런 관점을 잘해보려고 더 노력하겠다. 조합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연맹에서 한번 해보려다 중지배 통과가 안 돼가지고 못했습니다만 총연맹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런 것을 좀 검토해 주는 것이 이 사업을 힘있게 끌고 가는 데 대단히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하셨으면 다시 한번 좀 제안드립니다. 저는 새정치 특위의 빚을 강요 내용을 토론하면 이것들이 굉장히 많은 영역이어서 11쪽에 제출되어 있는 대선 대응과 관련된 논의를 하면서 여기서 제출되어 있는 게 왜 이런 새정치 특위 방향과 상에 반영이 되고 투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검토를 좀 묶어서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논의 영역이 워낙 넓어서 오늘 토론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떠신가요? 그렇게 하시고 맨후에 그런데 거기 그 중간에 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제외한 진보적 대선 후보들과 또 민주경선제를 한다 이런 보면은 우리가 독자적인 민주 후보를 내고 또 뭐 진보 정당에서 후보를 또 내거나 뭐 하고 거기하고 같이 민주경선제를 하자 이런 뜻인가요? 한 방에 그냥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제안된 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후보 그리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당과 새누리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의 후보와 마지막 경선한다가 지금 제안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련해서는 충분히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좀 토론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제안 단위가 어디죠? 지금 안을 제출해서 여기서 검토하는 거예요.
제한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방향의 대선 방침에 대해서 검토를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죠. 이거 토론하는 거고, 이걸 일단 논의 구조로 보면 새정치특위 운영이나 이렇게 이제 논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 내에 그렇게 해서 올리자 이렇게 되면 조직 논의로 가는. 그리고 확정된 안이 아니니까. 거꾸로 제가 한번 드린다면, 뭐, 하여튼 뭐, 민중의 힘이든, 어디든 그런 단위에서, 아니면 6개를 구성을 하든, 이 단위에서 노동자 민중의 독자 후보를 추대한다. 그렇게 하면은 그게 훅 되는지, 왜 또 이게 진보적 대선 후보이라는 게 말하자면 뭐, 통합진보당이든 뭐, 진보신당이든 후보들이 또 나오면, 거기하고 경선을 문제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거기도 여기 들어와서 한꺼번에 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정당 책임을 지고 이번에는 후보를 내지 말라고 하여튼 압박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판단을 생각해가지고 한번 이게 드러나면 이건 이제 논의를 하려면 충분히 제안이 어떤 성격인지가 이해가 되셔야 되니까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동안 이제 민주노총은 노동자 독자하고 해왔던 겁니다. 민주노동당을 통해서 97년은 국민승리 21로 그 다음에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고 난 다음에 2002년 그 다음에 2007년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사실은 독자 후보 전술로 쭉 해왔던 거죠. 근데 올해는 상황이 민주노총이 그런 당의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대선 대응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발생한 거고, 따라서 민주노총을 포함한 진보 민중진영이 합의 내지는 논의를 거쳐서 노동자 민중 후보로 세우는 거죠. 이 후보가 있어야만 대선을 돌파한다고 하는 이 전제 위에서. 그래서 일정하게 이 후보가 대선 투쟁을 통해서 일정한 지지율과 이게 생기고 나면 나중에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진보신당, 어쨌든 민주노총이 올 4월 총선 때 진보 정당으로 규정하고 지지하기로 했던 진보신당, 지금 없었지만 사회당이 이렇게 두 개 합쳤지만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어떻든 재창당하고 대선 후보 낸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쯤 가면 진보신당이 어떤 이름으로 당이 될지 모르지만 어떻든 진보적인 이제 대선 후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외연화 될 것 같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다음에 통합진보당도 어떻든 당의 조건하고 상관없이 이제 대선 후보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다들 판단하고 있는 거고, 또 얘기되고 있는 신당도 대선 후보가 얘기된다고 하면 나중에 만약에 정당을 통한 후보가 진보적인 것을 내세운 후보가 셋이나 될 때 이제 우리 노동자 민주공화국이 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진보 진영으로 표현되는 우리 내부에 물론 논쟁도 있지만 어떤 국민들 일반으로 볼 때 진보를 표방하는 후보가 넷이나 될 때 이 전체의 대표성을 누구한테 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주경선제 방식으로 좀 그렇지만 11월에라도 전체를 모으는 과정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경로고요. 그리고 이거는 민주노총으로서는 지금 전체 운동이 분열되어 있는 조건에서 전체를 단결시킬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이고 방식일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있는 건데, 우리 내부에서 복잡하다 이거 하지 말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노동자 민주노총으로 끝까지 가는 거 이렇게 논의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거 다 열려 있는 건데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안은 그렇게 전체 대선을 경과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인데, 거기에 전제는 아시는 대로 2008년에 민주노동당이 분당되면서 당, 그 다음에 정치운동도 그렇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도 그렇고 이제 분열된 게 사실이고, 최근에 통진당 사태를 거치면서 민주노동당으로 주축을 이뤄왔던 이 부분도 또 분열된 게, 그래서 지금 전체 민주노총 내에도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이 조건이 단순히 내부에서 토론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평가하고 이런 과정으로 비합적으로 이게 단결시키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고 지난하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 문제 때문에 발생한 이 문제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빨리 단결시킬 수 있겠다 이런 고민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대선이 그게 계기고 대선을 통해 전체를 모을 수 있는 방도를 민주노총은 적어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이 기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국 비서를 만나서 의견을 대봤더니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근데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노총 또는 민주노총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많은 세력을 모아서 노동자 민주세력을 모아서 그것을 독점을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보자 들어가는 모든 세력들이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심지어 저번까지 신뢰 공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무슨 낯으로 풀어달라고 할 것이냐. 두 번째는 대선이라는 게 무슨 동네 반장 뽑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일인데 결국은 이제 뭐 전선 책임을 비리든 뭐 하든 간에 결국 민주노총이 거의 총괄적인 책임을 져야 할 텐데 그 능력이 되겠냐. 그러면 결국 뭐냐면 지금 현재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 조합원조차도 어쨌든 박근혜는 안 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공감대를 놓고 상황을 판단한다면 괜히 민주노총이 그냥 말하면 이제 이렇게 길러가지고 표도 못 얻고 그 서울시장 나갔을 때 그 노회찬 후보 이런저런 말 많았지 않습니까? 그보다 한 10배쯤 뻥튀기 되는 비판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훨씬 더 이제 점수 깎아먹고 애면당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 진단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정반대로 이제 의지를 가지고 당위를 가지고 돌파해보자 이런 주장을 저도지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장이 살이 되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 근거, 그러니까 말하면 경로 있지 않습니까? 후보 어떻게, 이건 정말 부차적인 것이고, 이걸 우리가 노동자 민주의 독자 호흡을 내세울 수 있게 필요한 조건. 야, 근데 일반적인 신뢰 문제는 다 아니까, 어디다 치더라도, 친이소한 이 어마어마한 일을 벌이기 위한 사람. 야, 근데 후보의 문제나 돈. 선거에서 한 600억 얘기하잖아요? 기존 정당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뭐 몇 억이 될지 모르겠지만, 돈 어떻게 모을 건데,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조직이 가동되는 거죠. 야, 근데 민주노총만 얘기하면 민주노총 지역본부들이 내일처럼 다 달려들어서 이거 돌겠냐, 이거. 진짜 발바닥으로 투더러. 그 다음에 민주노총 플러스 알파 이제 제4단체들이 같이 해주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집행력이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걸 이루기 위한 사실 실질적인 조건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책에 따라 붙고 뭐가 됐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한 타산 그리고 이제 좀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좀 짚어지면서 적어도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대단히 아쉽지만 우리의 예를 들어 의지, 결의에 따라서는 갖고 있는 자원을 총괄하면 이거 가능하다. 뭐 이런 정도의 누구한테나 얘기했을 때 좀 통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저는 이제 물질적 조건에 대한 근거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 정세에 입각한 이후의 정당운동까지 포함한 이거 뭔가 디딤돌을 삼자. 이건 사실 동의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논리적은 논리 이제 있다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아쉬운 부분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현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쉽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타당성과 진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달리하는 또는 진단을 달리하는 또는 이제 우려하는 동지들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좀 근거로 제시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아주 추상적인 담론, 뭐 당위적인 논리 이런 거 갖고는 지금은 설득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나? 할 능력이 있나? 이 능력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것도 가능하게. 방향을 가는데, 장기적이고 지나가는 과정인 건 사실이고, 그 와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또 대통령제하에서 대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 정세고, 그 부분을 또 뛰어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정치를 건설하겠다 이런 부분도 좀 어려운 딜레마거든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보면은 과연 이제 그 대선 국면에서 통진당에서 후보가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현실적인 진보 정당이 일정 부분 지분이 있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당이 또 이제 있지만은 과연 또 이제 그 당이 또 노동 정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의심스럽고 또 진보신당이 있을 것이고 등등 이제 해서 또 이제 우리 이제 민주 후보가 또 나온다 하면은 실제로 이제 과연 우리가 정당적 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단지 민주노총의 지지만 가지고 우리가 과연 그 대표성을 실질적인 현실 정치에서 얼마만큼 가질 수 있느냐 이런 저 생각하면 굉장히 의심스럽다. 또 이제 쉽지 않다. 현실적인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더라도 현실적인 진보정당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 측면에서 나중에 민주경선을 통해서 합하겠다는 그런 의미는 나는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현실적으로 우선 민주경선도 과정과 절차도 실제로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고
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는 우리 이제 민중 후보라 하더라도 그 우리 조합원인지 노동대중인지 또는 뭐 일반 대중들도 과연 그것이 진보정치 대표성을 가지고 나가는 민중 후보냐 이렇게 평가를 하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많은 제진보정당 후보 중에 하나로 생각할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도 놓치고 저것도 놓치고 아무것도 우리가 진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한 경로 또는 과정으로서의 이런 대선 국면을 활용하고 또 돌파한다는 측면이라면 어쩌면 그 대선 국면을 통해서 대선 후보를 그런 식으로 민주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경선에 참여함으로써 다 놓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또 이제 통진당이라는 문제가 만약에 같이 경선을 할 때 거기 민주당 내부에서의 과연 그들과 같이 경선할 때 내부적 혼란이 또 엄청날 겁니다. 내부적 혼란이. 그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또 못 할 수 있고 그건 뭐 불어보도 뻔한 상황이고 또 나가는 진보정당 자체를 대표성으로 인정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 혼란만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국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뭐 절대적인 측면 남한사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정면 돌파하고 민주 후보가 나온다면 그 후보를 끝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결국 이제 그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그것은 난 그동안 과정 속에서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하는 과정에서의 어느 정도 완성도에 따라서 후보가 낼 수 있는 것이냐 못 내냐 결정되는 것이지 지금 후보 전술을 내놓고 한다면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경로 과정은 또 무산돼 버릴 수밖에 없다. 선거에 급격하게 빠져들어 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과정이 돼 버리고 그 이후에 또 무너져 버릴 수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우리가 통합심리에도 결과적으로 뭐 가동이 된다 하지만 급격하게 뭐 총선 분위기를 가면서 와해돼 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급격하게 지금부터 우리가 대선 전술로 나가고 그렇게 하면 급격하게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보정당을 힘있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의 후보 전술들 좀 늦다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민주후보 경선제를 전제로 한다면 뭐 9월달이든지 10월달이든지 만들어야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독자 후보 전술로 나가겠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측면에서의 뭐 전선운동을 계속 하든지 그렇다면은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니다. 시기가 굳이 뭐 9월달인지 10월달인지 못을 박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선제로 나간다면 민주경선제로 전제로 한다면 상당히 현재 우리 새로운 진보 정치 운동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노력을 좀 말씀드립니다. 안 하는 게 좋겠는데 한 명 끝까지 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선도 해보고 지지를 해보고 민주노총의 각 대인 조직과 민주노총 조직과 결합도에 따라서 또 우리가 건설 과정의 완성도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없는 상태에서 후보를 내봤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지지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후보를 내봤자 그건 오히려 희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완성하고 어느 정도 의지를 결합하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하면 결정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 결합도 없고 아무런 결집도 없고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당위성만 가지고 민주후보를 냈다. 그것은 뭐 붕뜬 후보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실질적인 현실 정치의 국민당이든지 또는 새로운 정당이든지 거기는 엄연한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 후보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고 그 이후 과정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후보 전술을 열어놓을 때 준비 과정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할 문제라는 거죠. 전혀 후보 전술만 결정해놓고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는 그걸 잡고만 있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현재 상황이 현장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 정도까지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도 물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소고문장 바로 드립니다.
네모나고 진짜 놓쳐서 진보당에서 후보가 나오고요. 진보신당에서도 나오고요. 만에 하나 통합진보당에서 갈라전에서 뭐 9월달에 당 만들겠다는 그 당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하나 만들어서 최대 가능성은 4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다 올라가는 것이 민주경선전이에요. 아무래도 더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5-6명 정도. 그러니까 이 전체가 경합하는 것을 민중경선제라고 지금 의미를 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통진당하고 같이 한다는 것도 내부에서 큰 논란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더 이제 제 발언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어쨌든 민주경선제 그 방식이 아니라면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후보 뭐 5명 중에 1명 그냥 내들어서요. 예를 들면 쭉 가되, 야 근데 어쨌든 민주당도 뭔가 한 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 관련돼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야권 단일화 전술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근데 저희 연맹은 입장이 그런 거였어요. 지난번에 발표할 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면 그냥 끝까지 그냥.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제 그 민주후보 건설을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습 진보정당 건설 논의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오영 쓰지 말자. 후보 전술은 우리 세력이 되면 그때 논의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후보 전술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신데 그렇게 얘기해. 우리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당을 어떻게 건설할 거냐라는 제가 좀 쟁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좀 구체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조직 내에서 이제 대충 공감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인 후보 전술이 이 시기에 매우 중요하고도 꼭 필요하다. 이런 판단. 다만 정말 정말 이 뒷고기가 땡기는 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우리가 추동해낼 수 있는 정말 전반적인 우리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한테 신뢰 문제, 우리 주체에 있어서는 역량 동원의 문제, 이 문제가 정말 우리 손에 얼마만큼 있는가 하는 문제를 꼼꼼히 따져보면서 웬만큼만 가능하다면 정말 달라붙어서 해보자 하는 입장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 과정 자체가 민중 경선제 형태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되지 않겠는가. 까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우에서는 4명, 5명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1명, 즉 그냥 범진보라 칩시다. 5명의 어떤 뭐 정치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5개 정치 세력이 5개 뭐 일반적으로 비슷할 수도 있죠. 그럼 경합한다고 보는 거죠. 정말 어떤 것이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의미에서 대변하고 요구를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봤자 뭐 0.몇%부터 뭐 1, 2% 정도 수준일 텐데 다들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냉정히 경합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경합의 결과를 가지고 말하면 이제 그 결과가 가지고 이제 민주당 한 사람들하고 이제 뭐 야권은 할 건데 말 건데 그럼 그야말로 정책 협약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건 마지막 열어놓고 이걸 해야 한다. 근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사실 통합진보당에서 많은 후보를 안 낼 것 같은가 정당으로서 이게 답답한 얘기거든요. 지금 해산된다는 진보당 신당조차도 4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당으로서는 그 불가피한 요소입니다. 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살려면. 그 다음에 9월달에 새로운 거 만들면 안 될 것 같습니까? 내는 거죠. 근데 이걸 다 모아서 우리 한번 딱 해가지고 테이블 올라가서 다 올라오세요.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자 민중의 독자후보 전술은 사실상 실종될 겁니다. 조건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완전히 밀려버리거든. 그러면 말하면 좌파 다 깔아놓고 가다가 꼴을 대버려서 이걸 추동하는 민주노총이 또 한 번 이제 조합원들한테 야, 불과 한두 달도 예측 못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하느냐. 이런 식의 불신을 가져올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은 단위들은 다 나와라. 일반 국민들 앞에서, 우리 조합원들 앞에서 정말 누가 진짜로 노동자 민중의 진정한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력과 자세와 뭐 등등등 이제 진보끼리 경합해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길로 가고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해서 야권과 단일화구 전술은 우리 실력만큼 하자. 이렇게 말하면은 중심을 딱 잡고 가야지 초장부터 그냥 다 올라오세요. 이러면은 노동자 민중이 누가 힘을 쏟겠습니까? 네. 제 생각은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조합원들이 그래 너희 중에 누가 까마귀고 백까마귀인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뭐야 얘들 이래 된다고요. 실제로 조합원 입장에서 누구야 떡이 큰 것도 말도 안 해. 아까 1, 2% 갔다가
서로 내가 흑감하게 백감 이건 안 하는 게 낫더라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관념이지. 야 내가 그래도 제일 공부 잘하는 놈이야. 내가 정통이야. 정통이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차이도 없어. 다 비슷한 얘기하고 있다고. 거기 네다섯 명하고 민주노총 여기 이 진흙탕의 개싸움에 왜 들어가요? 사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여기 이제 통합진보당에 계신 분들 와 계시는데 개인적 희망사항을 그거 나가서 다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머리 아파요. 좀 어지럽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또 여기 이제 아까 이 예시를 쭉 했잖아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현재 통합진보당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분도 많이 계시지만 사실 전체 진보운동을 정치권에 대표한다고 자임했고 또 상당 부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뭐냐면 통합진보당은 n분의 1이 됐다 이제. n분의 1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 불편한 짓을 직시해라. 그러면 통합진보당 후보가 전체 진보운동 진영의 대표 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리고 지금 사실은 이 진보적인 대중들 사이에 혐오의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저 아직 진보당 당원이에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서울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나중에 이렇게 민주경선 하면 이것도 논란이 될 거다라는데요. 자, 이거 하지 말자라고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 합시다라고 할 것 같아요. 합시다라고 할 것 같고 나중에 단일화 민주경선 하는 게 이게 또 하자마자 논란이 될 거라는데 지금부터 이미 왜 하지 않아야 되냐고 또 논란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조금 민주노총에서 이 지금 대선 후보 독자 후보 전술론이 운동 진보 중에서 누구를 배제하기 위한 수단은 아닌 거잖아요. 그냥 새로운 틀로 새롭게 황골탈tem선을 크게 뭉쳐가보자 이런 장기적 비전 속에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분들 후보를 안 내도록 하는 정치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좀 자숙하고 있었으면 좋겠다. 아저씨들 n분의 1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신들 하는 일이니까 이렇게 뭉쳐서 가보자 해서 적정하게 옹립을 하고요. 좀 찌그러져야죠. 우리 시간도 근데 우리가 무슨 돈으로 경선을 해요? 여기서 하려고? 그거 좀 싱거운 게 어딨어요. 우리가 저쪽에 뭐 모바일 해갖고 뭐 10만 명, 20만 명 모아서 할 겁니까? 그런 행정력도 없다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판이 이러고, 진보당은 n분의 1이 돼버리고, 불편하겠지만, 당신들이 인정 안 하지만 n분의 1이다. 얘기를 해야죠. 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지 않으면 이렇게 판을 쫙 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력을 가기 위해서 가야지.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통합진보당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가로 나오지 말라는 전제하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나오는 분도 마찬가지. 나오는 분도 어쨌든 내지 마라. 진보신당도 내지 말고 우리만 내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에는요. 전체 그러니까 포함되는 거죠. 포함되게 내지 말자. 따로따로 내지 마시고 포기시키는 과정이 이제 뭐 네, 옹립 과정을 정당까지 포함해서 다 하자. 기존 진보정당 이름으로 내지 말고 이거 다 모아서 내지. 진보진영 후보를 제가 질문했던 게 여기는 이제 제안하는 이제 2단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이제 당을 제외한 진보진영의 어떤 단체들이 민주노총 요즘에 다 모여가지고 후보 옹립을 하고 나머지 당들은 어차피 낼 것 같으니까 2단계에서 경선을 통해서 통합하자 이런 식으로 그게 가능하냐?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당까지 포함해서 필요하면 설득을 해서 안 나오게 했으라도 해서 그래서 통합 후보를 옹립하자. 진보당이나 현재 진보신당이나 매우하게 자기 실력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지 않잖아.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강단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기타 다른 정치들이 또 낸다면 우리도 못 보러. 뭐 일조 다 준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보운동이 살 수 있는 패를 써보자. 지금 그 패에 어떤 패가 있어요? 임농식 등 우리가 얘기한 대로 그게 가능하면 좋겠는데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안의 제출은 그렇게 안 될 거다. 예를 들면 그게 되려면 이쪽도 후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후보인데 어때? 이렇게 되면 아예 이제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전체 협상 회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이쪽이 어쨌든 민주노총을 포함한 이 진보민중 진영이 후보로 세우고 이 대선에서 이걸 불리고 그것을 투쟁의 선거, 우리는 지금 당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
이 투쟁의 성과로 노동중심의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들겠다, 우린. 이렇게 내년이 되든. 근데 이번 대선을 놓칠 수 없으니 이 후보로, 그 다음에 노동의제와 민중적 이해를 전면에서 실행하는 이 후보로 대선 투쟁 돌파하겠다. 이게 돼야 예를 들면 나중에 몇 명 후보가 나와도 경선할 수 있는 전체 주자의 대표로 누구로 할 건지가 되지, 이게 없는 조건에서 그냥 테이블에서 나오지 마세요 이래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나온 게 아닌데 아무리 봐도 나올 것 같은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아는 사람 얘기해 봐요. 아니, 이게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선제라는 불가피하게 경선될 거라는 전제하에 된 거니까 민중을 제대로 세워내고 그 과정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경선이라도 불사하겠다 이런 정도로 정리하면 잘 아니면 이거는 표에서 빼도 돼요. 예를 들면 우리 후보 세워서 쭉 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세운 후보가 전체 진보 진영으로 나온 후보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높으면 여긴 대안이라고 아니라고 보고 이쪽의 지지율이 국민 일반까지 높아지면 그때 되면 어떤 전체가 판단하는 때는 또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굳이 제안 안 하고 나중에 그렇게 이제 판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예 그거를 이제 여기 안에서 빼버릴 수 있나 이 고민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런 과정이 한번 거쳐야 될 거다. 끝까지 이제 뭐 후보를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 실력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사실 헷갈리거든요. 헷갈리는데 우리 선거 여러 번 해봤으니까 사실 뭐 지역에서 선거 치러보면은 지방선거나 이런 데는 이제 유권자들이 표는 인심부터 잘 주는데 대선은 잘 안 주잖아요. 사실 뭐 제가 하여튼 제 생각으로는 적어도 한 3% 이상만 우리가 응집을 할 수 있으면은 후보 전술이라는 게 상당히 유효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게 당락을 좌우하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뭐 국민적 지도자나 뭐 개인을 중심으로 세워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그런 정도의 응집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모일 수 있느냐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제 약간 낙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는 그래도 묻지마 진보도 5% 정도는 된다고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예, 아니 근데 저는 그 응집력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 구도도 좋아야 되고 사실 그러니까 그 구도를 예측하는 좀 기획가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뭐 2010년대 후보로 나가서 야권연대를 자치단체랑 하는데 우리 둘이 합치니까 이기더라고 한나라당을. 그러니까 저쪽이 엄청나게 달라붙는 거예요. 그 여론조사나 이런. 왜냐하면 이제 근데 한 가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협상을 하는데 이제 협상이 깨지거나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뭐 정책연대든 뭐 지분을 나누든 간에 뭘 하는데 저쪽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제가 과연 끝까지 완주할 거냐 안 할 거냐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니까 뻔히 그거는 저쪽,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뭘 할 거냐 후보를 내가지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반문을 해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응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후보를 내서 저쪽하고 정책연대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거와 확보할 수 있는 거와 후보를 내지 않고 대중조직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와라고 하는 게 거의 그 큰 차이가 없다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무리를 해서 후보를 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잘 따져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질러야 되는 거잖아요. 너 우리 안 받아들이고 끝까지 간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끝까지 가려면은 본사의 후보 등록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진짜 뭐 기타금 5억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난 진짜 많은 돈과 뭐 이게 그리고 저쪽에 보여야 되잖아. 이렇게 막 준비해 들어가는 게. 그러려면은 이걸 준비하려고 그러면 뻥카 칠 수도 없는 거고 실제로 속된 말로 많은 대중들의 준비와 이런 게 쫙 가면서 이게 올라가면서 진짜 우리 안 가면 같이 죽자 이렇게 가야 저쪽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협상하자 이렇게 나오는 건데 실제로 과연 그런 카드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일단 예측이 안 되고 근데 하여튼 일단 구도는 뭐 박근혜 안철수 민주당 이렇게 하는 구도에서 우리가 한 3%에서 정말 이 정도만 가지고는 개인적으로는 제 선거 그냥 개인 감으로는 판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근데 그런 거를 모아낼 수 있는 응집력을 과연 민주노총이 가질 수 있느냐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기는 필요 없다는 거죠. 후보 뭐 이정이든 뭐 심상정이 누가 나오나 저희가 볼 때 표를 더 붙이지 못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그 민주노총이
이제 제 여타의 민중단체들이 자기 대중에 대한 장악력을 기본으로 해서 정말 이번에 확실하게 후보를 내세워가지고 정말 야권 후보를 압박을 해가지고 야권연대 전선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완주하는 거를 배제하지 않는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가는 게 좋은데 보고에 대해서 자신감이 안 들어가지고 여기서 판단 못하겠어요. 우리의 응집력, 세력. 3%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그렇게 저는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이 토론문이 이제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이 문제로 좀 정리가 되어 있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토론할 때 예를 들면 이번 올해 그러니까 대선 투쟁에서 민주노총은 어떻게 투쟁할 거냐, 목표는 뭘로 할 거냐, 기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는 이제 그런 것부터 먼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 나왔듯이 이제 과연 민주노총이 그러니까 이번 대선 투쟁에 가령 이제 뭘 목표로 해서 어떻게 투쟁할 거냐 이런 문제들도 좀 정리가 돼야 된다. 하반기에 투쟁 과제라든가 투쟁 계획. 실제로 이제 대중조직에서 가장 큰 선거를 맞이해서는 어쨌든 투쟁을 통해서 뭔가 우리 요구를 대선 공간에 밀어넣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후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보 지지정당이 있을 때 진보 정당을 통해서 했지만 없는 상황에서는 할 거냐 말 거냐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저는 이제 하나의 어떤 이 방침이고, 오히려 더 중요한 건 그 목표와 기조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투쟁할 거냐 이런 게 좀 더 정리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도 그런 게 지금 토론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대선 때까지 그냥 후보를 낼 거냐 말 거냐 이것만 내 토론해서 후보 나오면 선거운동하고 후보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좀 더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담겨져서 현장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좀 토론이 될 필요가 있겠고, 후보 전술과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에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총선이나 지자체 선거와는 다르게 역대로 이 진보정당의 후보가 얻은 표를 보더라도 만만치 않다라는 게 보여지는 건데, 자칫 우리가 이제 이 후보를 내고 독자 후보를 내고 후보 전술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면 저는 오히려 투쟁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놓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애초에 민주노총이 목표했던 것들을 달성하는 데도 더 어려움이 저는 오히려 역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노총이 얼마나 이제 내부 조직력이나 힘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진보 진영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힘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할 필요가 있겠고, 저는 그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조직 내에서 현장에서 다양하게 좀 현장 간부들의 토론을 통해서 뭔가 좀 집중된 힘 이런 게 없으면 실제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저기 어머니도 하시고 하시고 대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간에 했던 현재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대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직이라기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이 현실을 갖다가 보다 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만들어내려 그러면은 지금 자꾸 이야기하는 현재의 상태를 갖다가 초래하게 되면 우리가 또 빌미를 줬든지 어떤지 간에 그에 대한 걸 정확하게 깨서 반성하고 그 반성의 어떤 점이 잘못됐다,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잘못됐다, 그걸 자꾸 찾아서 갈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연말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랑 답은 온다 보고요. 그렇다면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의 기존의 정당, 우리 진보당 같은 경우에도 당신들에 대해서 우리가 프레스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단일화된 그런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다른 여러 가지 지지부진하게 말이지 온갖 단체에서 내는 그런 진보적 그걸 기치를 걸고 한 6명의 후보가 나간다는 그런 거는 망하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설사 민중갱선에서 한 명을 뽑는다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로 탱크 속에서 우리끼리만 노는 거예요. 연말 대선 관련해서 대한민국 전체 정치력을 미치는 거는 저는 거의 없어진다고, 오히려 소멸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지금의 현재
지금 우리가 통합진보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과연 아무래도 뭐 우리 각 말씀을 했으면 좀 더 솔직하고도 더 사실적인 그런 반성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거기서 우리가 까놓고 이야기해서 실질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선수들은 다 안다 생각합니다. 뭘 잘못해서 이런 예상들이 일어났는지를. 선수들은 알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외부의 관중들한테 표출이 안 됐을 뿐이지 선수들은 다 안다 생각하거든요. 경기를 하면은 선수들은 누가 다른 잘못된 줄 알잖아요. 감독까지 불화가 있고 이런 걸 다 선수들은 알지만은 관중들은 모르는 것처럼 우리 현재 진보의 진영에 있어서의 지금 현실의 이 문제, 작품의 문제들은 지금 우리 몸담고 있는 우리들은 뭐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잘못된 점들을 다 통들이 느끼겠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좀 더 담아내고 이렇게 해서 하려 그러면은 기존에 정당을 하고 있는 그 분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극복하려 그러면은 그냥 무엇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노정됐던 이 잘못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통렬하게 비판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또 우리끼리의 공감대가 아니고 지금 잠재되어 있고 또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 또 돌렸던 그런 우리 일반 대중의 그런 힘을 끌어내는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가 뭐 후보 전술이란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간적으로 지금 90, 11일밖에 없잖아요. 12월 19일 대선이 있는데 그 3개월 동안에 과연 우리가 정권 교체가 목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권 교체라 그러면 우리가 후보를 내어서 우리 진보의 가치를 더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학관계를 만든다라고 우리가 명제를 준다 그러면은 좀 더 넓게 민주노총이 더 반성하고 더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정책적 그런 걸 담아내는 그런 게 우선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 다 동의를